안녕하세요. 람보의 투자수양. 가을 저녁 커피 한 잔에 책 읽기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김승호 회장의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을 요약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경영인, 기업인, 예비, 창업, 사장을 위한 책이지만 투자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장학 개론, 김승호 회장. 내가 하는 사업이 장사냐, 사업이냐의 구분은 첫째, 일에 대한 능력입니다. 사장의 업무 능력이 직원들보다 뛰어나면 장사이고, 직원들이 사장보다 뛰어나면 사업입니다. 자신을 대신할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절대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둘째, 시장의 규모입니다. 사업체의 규모가 가장 큰 경쟁자가 나와 가까이 있으면 장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업의 확장성이 업종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장의 욕망의 크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수입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수입을 자신의 노동력에서 만들어냅니다. 몸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생각으로 버는 돈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해서 부자가 되는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부자는 몸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한 개인이 돈을 버는 가정에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에 해당합니다. 둘째, 자신의 시간을 조금 비싸게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규모 사업자,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교육자들이 해당합니다. 셋째,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기업가라 부릅니다. 넷째, 기업들을 만들거나 합치거나 재조정을 통해 이익을 얻은 투자자들입니다. 위 4가지 중에 첫째, 둘째 분류는 자신이 일하지 않는 순간 모든 수입은 정지됩니다. 자신의 시간을 팔아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가나 투자자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손과 발이 돈을 벌던 시절을 지나야 머리로 돈을 버는 시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업의 PBR은 얼마인가? 만약 내가 일하지 않으면 재산이 줄어드는 사람이라면 PER은 제로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줄지 않는다면 PER은 3에서 5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PER은 5에서 10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시는 재확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해야 합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는 업무를 많은 오차를 줄이고 일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일은 언제나 데드라인을 정해줘야 합니다. 본인이 데드라인을 주지 않았다면 일의 마감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알아서 해봐요 라든가 고민해보고 의견을 줘봐요 같은 말은 지시가 아닙니다. 내가 경쟁자를 100% 이기는 법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경제장 중에 거의 90% 이상은 포기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나는 이미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내일부터 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항상 오늘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저절로 1등이 되는 방법입니다. 끊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이 듭니다. 현재 성공한 사람은 결국 버티고 버텨낸 사람이고 지금도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자들은 내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즉각 처리하고 지시하고 종결해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을 그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시간입니다. 가장 잘못된 결정은 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배우고 결정이 옳았다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장학 개론 김승호 회장. 괜찮은 사장이 돼 가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징조들은 직원들에 대한 기대가 줄어듭니다. 그들은 사장과 다른 사무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장처럼 일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장처럼 일하는 사람은 이미 퇴사해서 사장처럼 창업을 했을 것입니다.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건강이나 휴식이 결과적으로 좋은 경영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도 존중하고 리더로 모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경험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진지한 대화하는 자리의 사람들이 좋아졌습니다. 직원들의 대화에서 듣습니다. 더 이상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직원들에게 공으로 돌리고 실패하면 내가 책임을 집니다. 혼자 밥 먹는 것에 대한 소원해하지 않습니다. 사내에서 왕따가 되어도 애로워하지 않습니다. 문자로 질문 혹은 요청할 때 주의할 것 6가지는 1. 한 번에 한 개씩 요청하거나 질문하라. 연관성 없는 질문은 여러 개 하지 마라.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질문을 하지 마라. 질문을 받는 사람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3.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문자에서도 예의를 잊지 마라.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고 대화 상대를 존중한 것이 중요합니다. 4. 요청에 대한 이유나 설명을 제공하라. 5. 요청이 완료되면 피드백을 하라. 요청했던 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감사나 관점에 대한 피드백을 하라. 6. 적절한 문법과 철자를 사용하라. 옳다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교정하라. 우리가 칭찬과 비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무안하거나 부끄러워서 혹은 겸손해서 칭찬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런 태도는 상대의 진심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받을 만한 일이면 받아도 됩니다. 특별히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 앞에서 칭찬을 인정하지 않고 주제를 바꾸면 오히려 서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항상 이 칭찬이 진심인지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 칭찬이 당신을 특정 방식으로 계속 행동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합니다. 칭찬하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역학을 인식해야 하며 칭찬은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괴적인 비판은 당신을 해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비난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기에 감정적인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행위로 당신을 해하라는 주 목적인 것이 비난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난에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응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입니다. 작은 성공에 지나치게 아첨하는 사람에게 빠져들지 말고 이유 없이 비난에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과 비난이 종이 한 장 차이거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개인의 독립기념일은 내 시간과 몸이 만든 돈을 쓰지 않고 절약하고 투자해서 돈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노동 수입으로 독립을 이룰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에서 크게 성공했어도 투자를 배우지 못하면 자산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면 도움을 줄 때도 현명하게 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장학개론 김승호 회장. 도움을 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는 도움을 준 후에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수입니다. 다음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그에 맞는 무엇을 돌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에게 도움은 보험이나 교환 가치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중수입니다. 이렇듯 하수, 중수들은 도움을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데 사용하기에 상대의 온전한 감사하는 마음을 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그것을 베푸고 난 후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거나 혹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같은 도움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도움에는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 이를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심한 책임감이나 죄책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던 칼이 나의 목을 겨눌 수 있습니다. 사업은 언제나 전문성과 범용성의 중간에 서야 합니다.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하고 살펴야 합니다. 만약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면 해당 사업에서 벌어놓은 자산을 모아 추구가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꼼꼼함이 회사를 지금까지 키워왔다면 그 꼼꼼함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이해하지 말고 언제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어제의 성공 요인이 오늘의 실패 요인입니다. 행운을 만드는 15가지는 입을 무겁게 하여 말을 전하지 마라. 남에게 이롭게 행동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새로운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운은 항상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임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마라. 낙관주의가 되어라. 긍정적인 시선은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되어라.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아라. 필요 없는 낡은 물건을 버려라. 행운은 실력이다. 세수를 깨끗이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 당신 말고 상대가 이야기하게 하라. 어른이라면 입을 다물고 지갑을 열어라.
최소한 1년에 24권의 책을 읽어라. 마지막으로 당신의 존재가 이미 행운입니다. 왜 생각은 현실이 될까?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방향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사건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부자가 되는 방식을 찾고 그에 걸맞는 공부와 노력을 하기 마련이니 그런 사람들 안에서 부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모든 현실의 시작이고 실체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부지런함은 작은 기업의 사장에게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면 사장의 이런 덕목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참여하고 모든 일을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일을 자신이 리드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기업은 무너지고 맙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사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을 통해 게으름을 확보한 후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장학개론 김승호 회장. 오늘의 하나는 내일 둘의 가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당신은 삶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별로 버는 돈의 모습은 10대에 버는 돈은 솜사탕입니다. 거품처럼 사라지고 잡기만 해도 녹습니다. 20대에 버는 돈은 모래알입니다. 잡아도 흘러내리고 뭉쳐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30대에 버는 돈은 종잣돈입니다. 어떤 씨앗을 가졌느냐에 따라 남는 인생이 바뀝니다. 쭉정이를 가졌다면 있는 것도 사라집니다. 40대에 버는 돈은 흙과 같습니다. 불에 달구면 벽돌보다 단단하며 이때 모으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50대에 버는 돈은 꽃입니다. 가장 아름답지만 곧 시들며 정점에서 내려오지만 다행히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60대에 버는 돈은 소금과 같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보려 해도 짠합니다. 70대에 버는 돈은 피와 같습니다. 남아있는 목숨을 팔기 때문입니다. 이상 김승호 회장의 사장학 개론을 알아보았습니다.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